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08% 하락하면서 2097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요. 어제 1%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42,9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약세 이어갑니다. 1%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7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셀트리온과 LG화학은 나란히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LG화학 중점적으로 매수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8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현대차가 6%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만 원 선 회복했는데요. 오늘 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만 3천 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2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10위까지 올라왔고 현재 0.80%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0원 오른 12만 6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은행주들도 일제히 상승세였습니다. KB금융은 어제 1%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도 1% 추가 상승하면서 48,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오늘 0.2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42,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물산 어제 2% 넘는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2%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 0.5% 상승세 나오고 3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상승세 이어갑니다. 0.2% 상승하면서 70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2%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 0.5%가량 상승하면서 82,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1% 추가 상승합니다. 7만 4천 원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CJENM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만 6,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오늘 1% 상승합니다. 9만 200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바이로메드 4%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조정 들어갈 것 같은데요. 0.64% 하락세 예상되고 20만 1,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0.48% 상승하면서 57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4% 강세 나왔습니다. 어제 11만 4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600원 빠진 11만 3,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어제 3% 넘는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4만 4,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움직임 없이 19만 5천 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격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지 않았던 자동차 섹터도 어저께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모멘텀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섹터가 2차전지 전기차 섹터입니다. 이쪽 역시 최근에 유가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 등등의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유가도 역시 50불 지금 선에서는 주가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낙폭이 과대된 전기차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LN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F 지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료인 코발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동사의 양극화 물질 증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연간 10,000톤이었던 이 생산 캐파가 2016년에는 12,000톤, 작년에는 14,000톤, 올해는 16,000톤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더 크게 증설을 해서 내년에 3만 톤까지 증설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커지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급 역시 기관 외국인 저가에서 좀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5만 원, 손절라인 3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21일에 주셨던 아시아나항공 5%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유비코스 4%, 그리고 한섬은 6%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1월 14일에 주셨던 LG화학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4일에 주셨던 SK텔레콤 5%, 그리고 11월 7일에 주셨던 KMW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와 함께 만나보시죠. 11월 21일에 주셨던 덱스터 2% 넘게 수익률 내고 있고요. 11월 14일에 주셨던 AD테크놀로지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월 7일에 주셨던 메리츠 종금증권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종윤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시죠. 5위에는 한섬 올라와 있습니다. 6%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는 LG U+플러스 6.75%, 그리고 3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8%, 2위에는 다산네트워크스 11%, 1위에는 KMW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면요. 5위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올라와 있고 4위에는 KMH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4일에 주셨고 4%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3위에는 CJ헬로 10월 31일에 주셨고 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GMP 올라와 있고 9%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1위에는 AD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시면요. 8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 17%, 7위에는 김윤연구원의 YG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도 김윤연구원의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풍산 올라와 있고 10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부터는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5위에 반정민 소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고요. 20%, 그리고 4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1위에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65% 넘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33%, 그리고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2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원종윤 팀장님께서 한섬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7%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추천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좀 매출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이제 연말에 모여 있는 행사들 그리고 연초에 모여 있는 행사들이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가지고 갈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주 그리고 음식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횡보하는 장에서 좀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분 청산 하시고 43,000원까지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000원 선 그리고 37,000원 선으로 해서 분할해서 좀 매수하시면서 좀 추가 매수해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환 팀장님께서 11월 14일에 AD 테크놀로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6%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목표가가 달성한 이후에 좀 상승 흐름이 잠시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추천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동사의 기존 제품인 이제 모바일 랜드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PC와 서버용 SSD 컨트롤러까지 제품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재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좀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눌림목의 지금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구간은 이제 지금 센터멘탈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전 고점을 돌파 시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이제 목표가는 15,500원에서 17,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적가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11,000원 지속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민 팀장님, 오늘 지금 양지수 보니까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전략? 네, 이제 오늘 장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 2100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제 그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제 회담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11월 30일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건 다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추가적인 진입 가능하지만 보수적인 그 진입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인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을 좀 취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지환 팀장님께서는 오늘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새벽에 미국 증시는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며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이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회복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오면서 연말에 이제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반등세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과 12월 1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이제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고 정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 구성은 일단 단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섹터까지 함께 짚고 가볼 텐데요. 원종민 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보니까 좀 살짝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제 R&D 관련해서 이제 임상 관련 발표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기대 심리에서 좀 힘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뭐 정보통신주라든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5G 시대가 시작된과 시점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장 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어제 과대 낙폭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뉴욕발 GM 구조 조정 소식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씩 순위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21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0.2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43,000원 깨지고 42,9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LG화학 모두 상승세 띄고 있는데 셀트리온 23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도 1,000원 오른 34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텔레콤 현재 0.36%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79,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조금 조정 나옵니다. 0.5% 하락하면서 105,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2%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는데요. 128,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2100선 회복했습니다. 2102선에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0.24% 상승합니다. 70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모두 상승세 띱니다. 신라젠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3,7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82,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M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15,000원에 움직이고 있고 HLB 오늘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90,000원 선 회복했습니다. 92,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모두 상승세로 출발하는데요. 메디톡스 0.65%의 상승세 출발하고 571,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20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5% 정도 빠집니다. 113,5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코오롱 티슈즈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3,8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96,7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윤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이제 한미약품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업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회계 문제라던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분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고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회계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특히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투자가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또 투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한미약품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R&D 모멘텀의 기대감이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뭐 R&D 관련해서 뭔가 발표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암제, 이제 포지오티닙이죠. 포지오티닙이 이제 혁신치료제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이상만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얀센의 이제 기술 이전한 약품들이 있는데 이 얀센의 기술 이전한 약품들도 이제 일상 종료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발표에 따라서 이제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특히 기대되는 제약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에 이제 항암학회에서 이제 포지오틴이 관련해서 이제 결과 발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 3상 결과가
19년 중순에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9년은 이제 한미약품의 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수급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로 접근을 했을 때도 지금 저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약간 이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큰 흐름 없이 많이 빠지더라도 43만 8천 원 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좀 매수를 시작을 하셔서 그 42만 6천 원 선까지, 그러니까 42만 6천 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추세 약간 훼손은 되기는 하지만 이제 19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저점까지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48만 원 1차 청산 하시고 이후로 이제 19년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가지고 갈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가는 40만 원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약품과 이제 같은 업종이죠. 네이처셀입니다.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 임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제 R&D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제 네이처셀의 메인 상품 같은 경우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19년 상반기에 이제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담아가면서 19년 상반기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3상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중간 결과가 실질적으로 19년도부터 판매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도 많이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9년도 발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큰 하락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서 진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VM202라던가 CAD 같은 이제 혈액 제제들이죠. 혈액 제제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년뿐만 아니라 20년, 21년 이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한미약품과 같은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소 해소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가 해소된 만큼 이 부정적인 요소로 의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 단기적인 회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는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이틀 연속,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좀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 또는 지지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하단부에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밀집되어 있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구간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부터 좀 오늘 강하게 좀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이제 좀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흐름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가부터 좀 매수를 시작을 하셔서 11,500원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1,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서 크게 빠질 수 있을까? 움직임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세 번째 종목은 너무 제약 바이오주만 추천드리면 좀 진입을 하시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리고 주가 흐름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좋은 업종 중에 하나죠. 이제 의류 관련 패션 업종입니다. 이제 LF입니다. 그 LF의 경우에는 이제 기성복 의류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LG 상사에서 분할을 하면서 상장을 한 기업이죠. 그 닥스라던가 라프마 같은 이제 남성 의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LF를 추천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한 이제 그 매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비재 그리고 의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회복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횡보하는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로 많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의료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F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쇼핑몰을 개장을 했죠. 이제 LF는 이제 최근에 라움 이스트라는 쇼핑 문화 공간을 최근 신사동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F 신규 쇼핑몰 개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몰 안에는 LF 의류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LG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식음료 업종뿐만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맞춰서 다양한 멀티 콘텐츠 스토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F의 수익성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LF를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제 꾸준히 들어오면서 3영업일 연속 좀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세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의 조정세가 있기는 했지만 약간의 이 조정세 이후에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큰 하락 조정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좀 매수를 하셔서 23,000, 그러니까 24,000원이죠. 24,000원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리한 진입보다는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게 좀 수익을 보기에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는 짧게 가지고 가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의료 업종은 2분기엔 좀 실적이 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만 좀 지켜보는 종목이다. 그래서 27,000원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한 10% 정도만 가지고 가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한미약품과 네이처셀의 경우에는요. 테마 감리와 그리고 회계 이슈 같은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됐고 다양한 약품들의 R&D 기대감 받고 있다는 점 덧붙여 주셨고요. 이어서 LF 같은 경우에는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을 수 있고 라움 이스트라는 신규 쇼핑몰 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지환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YG 플러스인데요. YG 플러스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광고 대행업, 그리고 아티스트 관련 상품, 음악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종속 회사를 통해 이제 화장품, 골프 모델, 이제 매니지먼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인 중간 사업체주 성격의 회사입니다. 이제 YG 플러스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신사업의 성장 그리고 음악 대행 사업과 화장품 사업의 성장을 좀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동사는 네이버와 공동 사업을 위해서 이제 2017년 10월부터 음악 사업본부를 신설했는데 올해부터 네이버 음악 서비스의 플랫폼에 대한 운영 대행 및 음원 유통 사업을 본격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월부터 네이버 뮤직을 운영을 대행을 했고 6월에 이제 네이버가 런칭한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브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브는 네이버의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기반 신규 음악 플랫폼으로 추후 이제 애플 뮤직과 이제 스포티파이 등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이제 음악 플랫폼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사 문샵 브랜드의 화장품 사업은 작년까지는 적자가 이어졌으나 중국 수출이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중국 화장품 업체 춘원과 2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주요 H&M 채널에 이제 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티스트들과 생산 과정부터 협업을 하면서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2019년부터는 이 기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 확장 및 이제 다각화에 기존 아티스트 관련 상품 판매 등의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더해지면서 3분기
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좀 기관의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2년여 동안 박스권을 이루며 장단기 이평선들이 밀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들의 실적 개선과 6개의 연결된 자회사가 시너지 창출이 더해진다면 그동안에 좀 주가 박스권을 돌파하며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1차 목표가는 일단 2,500원에서 2,7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레이언스인데요. 일단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제조업체입니다. 디텍터가 이제 궁금하신 시청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텍터는 인체나 제품 등을 투과한 그 X선을 촬영 그리고 판독해서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을 해주는 엑스레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2011년 바텍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설립이 되었고, 디지털 엑스레이용 TFT 디텍터, 그리고 시모스 디텍터, 그리고 IO 센서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제품은 의료용과 그리고 치과용, 산업용, 그리고 동물용 엑스레이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고객사 다변화 및 이제 산업용으로 제품 확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작년 이제 GE 헬스케어와 5년간 235억 원 규모의 이제 시모스 디텍터 공급 계약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중국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 업체와 5년간 약 490억 원의 시모스 디텍터 공급 계약을 맺는 기존의 바텍에 집중되어 있던 거래선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모스 디텍터는 대부분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점차 이제 반도체 칩셋 및 2차 전지 검사용 등 이제 산업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가 진행 중에 있고, 산업용 엑스레이 시스템은 치과용보다 더 높은 방사성량을 쏘기 때문에 산업용 이제 시모스 디텍터는 치과용보다 마진율이 높습니다. 교체 주기도 짧고, 현재 국내외 고객사와 산업용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이제 외국계 저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10월 이제 마감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찾아서 단기간 내에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러한 이유를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17,000원, 손절가는 좀 13,0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비즈니스온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전자 계약과 매입 통합, 그리고 지능력 빅데이터 등을 서비스를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스마트빌,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게 이제 견고하게 매출이 계속 이익이 기여가 되고 있고, 스마트 MI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의 확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동사의 이제 스마트빌 전자세금 계산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이제 B2B 전자세금 계산서 시장 점유율은 한 14.5% 수준입니다. 국내 1000대 대기업 중에서 40%가 스마트빌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견고한 매출 기반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B2B 시장은 약 600억 원 규모이며 연평균 3%의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동사는 스마트 MI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의 확장성을 더욱 이제 넓혀갈 예정인데, 먼저 이제 스마트 MI가 어떤 부분이냐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이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정보 서비스로 고객 기업의 거래처 리스크 관리와 미수 채권 관리, 그리고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시장 조사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좀 기축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스마트 MI와 관련된 매출액은 한 20억 원 수준이며,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계약도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을 대체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계약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 기업 간 전자 계약의 활성화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최근 이제 기간에 좀 대량 이제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단기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이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40%가 넘는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주가 역시 적정 가치를 지속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8,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선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본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YG와의 협업으로 화장품이나 음악 플랫폼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여주셨고, 두 번째 만나본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의되고 있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나본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빌의 매출이 아주 탄탄하고 앞으로도 스마트 시장에서의 확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죠. 라인이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워낙 핀테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원종현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특히 일본에서 가장 좀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이제 라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신저가 갱신을 하는 등 좀 악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으로 좀 꼽는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좀 지출이 많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 확장을 하면서 좀 지출이 굉장히 많으면서 좀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수는 없다.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좀 상승할 여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히 이제 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기업 가치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인터넷 사업 부문이 아니라 좀 은행 사업 부문으로 좀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라인 서비스가 일본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카카오뱅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라인페이라던가 이제 파이낸셜 사업 같이 이제 좀 장기적인 사업군에 이제 네이버가 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밸류에이션은 다소 낮아졌기는 했지만 일본 기업의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으나 2년 이후 또는 1년 이후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사용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반 이제 강세에 비해서 좀 후반, 그러니까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분 만에 좀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2만 원이죠. 12만 선에서 좀 매수하시면서 잡아가시는 것이 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분봉상으로 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 강세 이후에 초반 수익 보신 분들이 이제 좀 빠져나온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따라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진입은 어렵다. 오늘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지는 추이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인데요.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런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7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TNG 같은 경우에 전자담배 신제품 릴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최근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신제품 이제 릴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용 기기에 액상 카트리지를 결합한 신개념 담배로 오늘 전용 매장에서 우선 출시가 되지만 12월부터 편의점 채널에도 좀 확대할 좀 계획입니다. 기존 스틸과 이제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좀 낙관은 좀 이른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차별화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흥행을 할 경우엔 점유율에 대해서 상승되고 수익성이 좀 대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수출해 이제 좋은 반응을 얻으면 중동, 중앙아시아 담배 판매 부진으로 인한 좀 바닥권으로 떨어진 주가도 좀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구체화된 이제 매출에 대한 기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출 회복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중국의 온라인 매출 성장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세였는데 원종윤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에는 이제 좀 장점과 단점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장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집중하고 있는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분야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이 이제 온라인 관련 수출 그 과정이 좀 간소화되었다. 그러니까 최대 3개월까지를 좀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에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광군제라던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제 판매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다,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로 본다면 쇼커버링, 그러니까 연말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 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하락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유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매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 이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그 관광객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관광객의 여부에 따라서 좀 아모레 퍼시픽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이 정말 판이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점과 단점 모두 이제 좀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선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되느냐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5만 7천 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지금 오늘 초반 장에 비해서 거래량 동반하지 못하고 약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 구간에서 지지만 해준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좀 자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 메가스터디 교육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2주 만에 벌써 수익률 20% 달성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기반에 이제 매주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거래 연속으로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한 27,000원 부분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된다. 간단하게 이제 돌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들고 가는 쪽으로 홀딩으로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HLB 생명과학입니다. 예, 이 기업은 에너지 절약 관련된 진단, 설계, 시공 부분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부분까지 이제 추가 사업까지 진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급상승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이제 상승을 하면서 25,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남북 경협주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도가 그 남북 경협주로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았었죠. 이로 인해 이제 추가 상승을 막고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8월 말 이제 의약품 제조 시설 인수 후보지 4곳을 선정하면서 다시 이제 좀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을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의약품 제조 시설 인수 후보지 4곳을 선정하면서 이제 국내 2곳, 해외 2곳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제 밝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1,200억의 자금을 모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이제 1,200억 자금을 모으면서 한 번 더 이 HLB 생명과학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1,200억 중에 300억 원 정도는 이제 의약품 제조시설 인수를 이제 검토하면서 후보지를 선정하며 후보지를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감이 높겠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11월 15일 자회사 바이오 인공관 이제 시판 허가를 통해서 전 임상 이상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 임상 이상이 완료되면서 마지막 임상 시험을 앞으로도 이제 계획한다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 추가 상승력이 이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 이제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이제 종속회사인 라이프 리버에서 이제 추진 중인 바이오 인공관은 간 이식 후 이제 동반되는 후유증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임상이 성공을 한다면은 이 기업에 대한 기업의 성장성 및 매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제조 시설 인수를 하기 위한 투자적인 부분이나 임상적인 부분들로 보았을 때는 이 HLB 생명과학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기추가 이제 주목되는 종목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단기 이평선도 밀집된 만큼 반등 추세가 이제 이뤄질 거로 보아 이제 괜찮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가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6,3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시장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 타결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210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210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0.03% 소폭 내리면서 2098.81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분봉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210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209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수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1,900억 원 이상을 사들였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387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441억 원가량 현재까지는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1%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0.6%가량 소폭 내리고 있고요. 4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0.6%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8% 급등세 연출한 뒤에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0.4%가량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화학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도 0.15% 소폭 오르면서 3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5G의 상용화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 4% 가까이 오르면서 28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은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가면서 5거래를 연속 상승합니다. 라인페이낸셜이 1,39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공시 떴고요. 또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은 약세입니다. 3%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23만 7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 지수는 0.13%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700선 위로 올라서면서 701.58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지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702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탄력 받지 못하고 하락했고요. 상승 반전에 다시 성공하면서 701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270억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228억 원가량을 팔면서 지수 상승을 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2%대 하락세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락하고요. 8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0.14% 추가 하락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7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이해남도 0.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이 60일선에서 강한 반등 보인 이후에 어제 소폭 조정 나왔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7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가 0.1% 소폭 오르면서 8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메디톡스 어제는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은 0.7% 강세 보이면서 57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 나오면서 20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11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3%대 강세 보였던 코오롱 티슈진 0.8% 약세 보이면서 43,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9만 원 선 위로 잘 정착한 펄어비스가 오늘 0.2% 강세 보이면서 19만 6,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LG U+가 5% 이상 강세 보이면서 17,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받고 있고요. 5% 가까이 오르면서 34,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4%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현대리바트도 3% 이상 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4%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3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도 3.5%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마찬가지로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SBS가 2.6% 하락하면서 26,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은행주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이 2.5% 하락하면서 15,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에는 데아티아이, 2위에 삼성전자, 3위에 셀트리온, 4위에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고요. 5위에는 네오팩트, 6위에는 신라젠, 7위에 TNR 바이오팹, 8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두 가지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네오팩트입니다. 네오팩트는 뇌졸중과 치매 환자 등이 인공지능 기반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고요. 대표 상품인 나팔 스마트 글러브는 그 훈련 효과를 미국에서도 이미 입증받은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11,000원에 형성됐고요. 오늘 공모가를 밑돌면서 또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9.39% 내리면서 8,9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TNR 바이오팹 자세히 보겠습니다. TNR 바이오팹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TNR 바이오팹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생체 조직 재생과 재건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세계 최초로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을 이용한 생체 조직 바이오잉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 독일 머크의 자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바이오잉크의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18,000원에 형성됐고요. 공모가 밑돌면서 마찬가지로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1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신 한전 KPS가 벌써 수익률 14%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한전 KPS는 고배당주죠. 고배당주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한 달까지도 어떤 주가에 그 어떤 강한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최근 들어서는 문 대통령께서 뭐 체코나 이런 데 방문하면서 원전 수출 이런 게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기대감 그러면서 한전하고 최근 들어 이제 한전의 주가가 또 좋고 이런 상태에서 한전 KPS는 거기에 따라서 꾸준하게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그 홀딩 전략 35,000원까지 한번 홀딩 전략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 갖고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 시도 이렇게 최근에 이제 반등장이 일부 연출되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우량주로 과거에 이제 한번 얘기됐었는데 최근에서 많이 빠져 있는 그 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반도체 고점 논란을 이제 하면서 어떤 시설 투자에 약간 SK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약간 소극적이다. 그러면서 반도체주의 어떤 실적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좀 약간 감소되는 영향을 보이면서 너무 많이 빠진 겁니다. 테스를 보면은 43,700원에서 7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빠져 있다. 이 정도는 어떤 물리법칙이나 어떤 주가의 생리상 일정 정도 반등을 해서도 하락하는 한 있어도 일정 정도는 반등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그 시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보이면서 반등에 대한 분명히 이익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반등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전공정 장비의 CVD나 엣지 장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PCVD 이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은 다른 업체나 이게 틀리게 올해도 충분히 5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가져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적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까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저는 오늘은 좀 올랐지만 이 정도 가격도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서 지금 현재가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8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장이 계속 이렇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3포인트 정도 고점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기술적으로도 사실 저항을 맞는 그런 자리에서 머리를 박고 다시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G2 정상회담이 좀 예정되어 있기 전까지 이제 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희망적인 분위기 감지되고 있지만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위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같은 모습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 같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다시 밀려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돌파하진 못하겠고요. 일단 연준 의장의 뉴욕 이코노미 클럽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올 경우 지수가 그래도 지금 저항대를 살짝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요 자리를 한번 제대로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얘기 나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 필요하겠고요.
코스피 211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3포인트,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리들 좀 돌파가 나와줄 경우에는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나와줄 수 있고요. 특히나 G2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뭐 중국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하고 미국도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뭐 이런 좋은 신호들 나오고 있고 G2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얘기도 좋게 나올 경우 우리 증시 위로 크게 열려 있습니다. 위로 크게 가기 전에 조금 눌려있는 자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 원전 관련주라든가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특히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조금씩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슈팅이 좀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소형 원전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바닥권에서 자리 지지하고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상승에서 좀 물량 소화를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원래 자리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는 모습까지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하루 종일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필요하겠고요. 장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이런 모습 이번 달 내내 와리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매매 이야기보다는 사실 좀 편안하게 바닥권에서 매집한다라는 기분으로 약간 중소형 중장기 관점으로 장을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필링크입니다. 필링크 일단 3, 4분기 별도 매출이 129억 원, 영업이익 3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43% 늘었습니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요. 실적 향상에는 올해 초 인수 합병한 명품 경영 수입 업체인 라프리마의 매출 확대가 좀 주요를 했습니다. 해외 유명 명품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크리스 FMC 매출액이 살짝 다소 하락한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이게 이제 재경제 철수라든가 상장으로 인한 판관비 증감 등으로 좀 다소 감소했던 부분이 있어서 브랜드 철수가 마무리된 4, 4분기부터는 일단은 하락폭을 만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는 일단 필링크 본업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실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라프리마의 매출 향상이 좀 기대되는 만큼 그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ICS 기반의 메신저 관련 솔루션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및 국내 이통사들이 구글하고 손잡고 추진 중인 그런 메신저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 솔루션 보유 업체라 부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도 바닥권 21선 지지를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탈이 없는 상태라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위로 돌파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현재 21선 이평선들 모아가면서 잘하고 있고요. 2,500원, 61선이 2,500원 정도에 위치했는데 좀 시일이 좀 필요한 종목이니까 수익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니까 목표가는 2,400원 자리 설정해 드립니다. 2,400원 현재가로 매수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2,400원. 밑으로는 2,000원짜리 21선을 살짝 깨더라도 이렇게 아래 꼬리 그리는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이탈을 할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2,000원짜리 이탈 시는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2,400원, 현재가 매수 유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